거기다 한파까지 와서 굉장히 움츠려지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중에 그 SQL 서버에서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QL 하니까 굉장히 그 엑셀 하시는 분들은 낯설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SQL에 대한 설명서부터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QL이라는 단어를 보면 Structured Query Language라는 그 언어를 얘기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를 얘기하거든요.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라고 나와 있는데 그 언어를 쓰는 서버의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데 이 데이터베이스가 딱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 zip 파일 같은 거, 뭐 엑셀 파일 올려놓고 PPT 파일 올려놓고 PDF 파일 올려놓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데 그런 서버가 아닙니다. 이 데이터베이스가 나오는 순간은 표 설정화되어 있는 테이블만, 즉 릴레이션만 올라가 있거나 요새는 MS사가 테이블을 엔터티라는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엔터티를 올려놓거나, 그러니까 표 설정화되어 있는 테이블만 딱 올라가 있는 곳을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쓰는 데가,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온 데가 뭐냐면 IBM에서 나왔습니다. IBM에서. 그리고 이거를 이제 오라클사가 적극적으로 채용해 가지고 75년도 중반 정도에, 70년대 중반 정도에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어서 지금 거의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다가 이제 또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죠. 재작년서부터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 게 뭐냐면 클라우드가 나오면서 이제 설치형이 트렌드를 못 읽는 거죠. 그래서 오라클이 지금 클라우드 쪽으로 급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쪽에 IBM이 아니라 아마존이라든가 애저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그 다음에 구글이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지금 막 치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라클, IBM, MS 등, 그래서 이게 안시라 그러죠. 아메리칸 내셔널 스탠다드 인스티튜트 해가지고 미국 그 표준협회입니다. 그러니까 오라클, IBM, MS는 다 미국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규격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 SQL이라는 요 언어 자체가 미국 규격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는 미국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SQL이라는 단어를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프로그래밍 언어다라는 거예요. 뭐 셀렉 프롬, 뭐 업데이트 이렇게 해서 아주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만 딱 인지하시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서버를 다루기 위한 언어로 쓰고 있는 거죠. 이 언어는 파이썬을 하더라도 꼭 하셔야 되고요. 어떤 언어를 하든지 기본으로 다 들어가는 언어입니다. 이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접속 방법이에요. 접속을 하는데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 회사에 서버가 있어. 하여튼 전사나 서버가 있어. 뭐 설정이 좋건 클라우드가 좋건 그러면 다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접속하는 방법은 첫 번째, 보고 싶은 데이터를 본인이 테이블로 구성해서 전산 관계자한테 요청을 하세요. 나 이러이런 테이블 보고 싶어 라고. 왜? 이렇게 안 해놓으면은 테이블을 구성 안 해놓으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ERP 서버에는 테이블이 다 쪼개져 있고 다 코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 것으로 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전산하는 그 스키마를, 구조를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요청을 해서 이런 테이블 보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전산 관계자에서 읽기 전용 계정을 부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뭐 물리적으로도 우리 서버가 아닌 다른 데 서버에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읽기 전용이기 때문에 해킹도 안 됩니다. 그럼 그쪽에서 이제 전화가 이메일이 올 겁니다. 뭐라고 하면 주소가 올 거예요. 뭐 115점, 뭐 68점, 뭐 이렇게 해서 쭉 주소가 오죠. 그래서 0000서부터 이렇게, 그 다음에 255, 255, 255, 255. 이게 그 인터넷 세상의 전체 주소의 경우의 수예요. 혹은 IP 주소로 오던가, 혹은 이렇게 오기도 해요. 네이버.com 이렇게 오기도 해요. 도메인 주소로 오기도 해요. 두 개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도메인 주소는 인간이 보기 편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 다음.com, 네이버.com, 구글.com 다 까고 들어가면 115.68.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이건 주소예요. 우리 가지고 있는 주소, 고유 주소, 뭐 경기도, 의왕시, 뭐 이런 것들 다 주소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주소 주면 뭐 합니까?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줘야지만 따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줍니다. 이거는 맨다토리라 그래서 이건 당연히 줘야 돼요.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것들입니다. 요거 세 가지는. 그리고 이제 옵셔널이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선택사항이에요. 자기가 들어가서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요거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건 폴더를 줘야 됩니다. 이 폴더라는 의미는 뭡니까? 거기에 내가 필요한 테이블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네 가지만 알면 해킹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읽기 전용이 아니라 얘가 만약에 S의 시스템 그 뭐 슈퍼 키다, 그러니까 슈퍼 계정이다 라고 하면은 그거 딱 빼는 순간은 그건 해킹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읽기 전용은 아무리 줘도 의미가 없어요. 내가 잘라버리면 끝이니까. 그러니까 자꾸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크라우드로 해서 다 공유하는 세상인데 자기 것 좀 보여주면 어때요? 거기에 뭐 숫자가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게 뭔 의미가 있다고. 그거 해킹해서 그 사람이 그거 어디 쿼리 다 짜서 할 거예요. 스킬만 부르면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준다 그러면 이제 내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거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이게 뭐 115점 뭐 이렇게 해서 우리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얘가 이제 에듀케이션이라는 이 폴더에 들어갈 수 있게끔 제 계정을 발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그래서 여기 테이블에 보면 이렇게 테이블들이 이제 교육용 제 SQL 서버입니다. 근데 뭐 교육용 서버라고 해서 크라우드에 있어가지고 제가 뭐 집에 있는 건 아닙니다. 집에다 놓고 어떻게 그걸 합니까? 예전에는 집에다 놓고 했는데 이제 지금은 안 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교육용 서버로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DBO라고 써져 있는 얘는 뭘 의미하냐면 이 DBO는 데이터베이스 워너라는 그 이 테이블을 가지고 있는 소유권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워너죠. 계정을. 그 다음에 교육 언더바 필수함수 언더바 뭐 서밋 패스 요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테이블 이름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제가 여기 상위 백행 편집을 한번 누르면 표 설정화되어 있는 테이블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테이블들입니다. 표 설정화되어 있는 테이블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머리글 맞죠? 예, 머리글들이고 얘는 멍텅구리예요. 얘 SQL 서버에 있는 표 설정화되어 있는 테이블은 멍텅구리예요. 여기다가 뭐 계산열 걸거나 이러시면 안 되고 여기는 멍텅구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코딩을 해가지고 웹에서 이쪽으로 올려줄 수 있는 코딩을 해줘야 되겠죠. 예, 그러면 걔가 받아가지고 또 여기서 코딩 해가지고 또 여기다 넣는다던가 아니면 다이렉트로 넣는다던가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멍텅구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제 뭐를 물어보느냐?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물어보겠죠. 아까 네 가지를 다 물어봐요. 그래서 얘는 윈도우 쪽이 아니라 여기 데이터베이스에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사용자가 이제 계정 부여받은 사용자를 여기다 쓰시고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계정 부여받은 사용자. 그럼 얘는 읽기 전용이기 때문에 그 의미 그 크게 의미가 없죠. 그리고 연결 누르게 되면 이제 아까 암호화 지원해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자,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제 그 서버하고 이제 접속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아까 보시면 여기 에듀케이션 폴더 나오잖아요. 그러면 바로 다이렉트로 거기에 보고 있던 것들을 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SQL 서버에 얘를 보고 있는 얘를 여기서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렇죠? 그 중에 이제 내가 보고 싶은 건 뭐냐? 얘가 얘에 해당되는 거죠. 이렇게.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표 설정화 되어 있다는 걸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테이블 이름은 이렇게 되고 머리글들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데이터 변환해서 가져와서 네, 새로 고쳐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이디 그 다음에 일자가 보니까 날짜 시간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마우스 우클릭해서 여기 형식 변경에 가시면 얘를 날짜 형태로만 바꿔놓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ABC, AB 맞고 ABC 맞고 이렇게 문제 없네요. 근데 여기 문제가 있네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 맨 위에 입출구 품명 코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얘는 조금 문제가 있네요. 그러니까 얘를 여기 클릭해서 뭐 이렇게 첫째 행을 머리글로 사용이라고 올리셔도 되고요. 네,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얘는 클릭해서 일자라고 하나 적어 놓겠습니다. 일자.
사실은 여기 수량까지만 기록하면 되는데요. 입고 수량, 출고 수량은 제 교육을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좀 빼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가져왔으면 이제 여기 파일에 가서 닫기 다음으로 로드해서, 네, 그래서 여기 데이터 모델에 추가하시고, 피벗 테이블 보고서로 가져오시면 되겠죠. 이렇게 확인 누르시면 이제 피벗 테이블 보고서로 가져왔죠. 그러면 얘는 이제 ERP 서버하고 계속 연동을 하는 겁니다. 연동.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현재국을 뽑고 싶다라고 하면 코드를 잡아서 행에다가, 그럼 얘는 우리 회사의 전체 코드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입고 수량을 잡아서 값에다가, 출고 수량을 잡아서 값에다가 이렇게. 그리고 현재국을 뽑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피벗 테이블 가셔서 측정값, 새 측정값, 여기서 이제 현재고라는 머리글을 만들어내시면 되겠죠. 현재고. 그래서 여기다가 클릭하시고, 이제 얘는 측정 시기이기 때문에 시기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입고 수량을 썸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썸 가로 열고, 그러면 여기 보면 입고 수량이 있을 거예요. 입고 수량 더블 클릭, 그 다음 가로 닫고, 그 다음 마이너스 썸 가로 열고, 또 교육 언더바 출고 수량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로 닫고 이렇게. 여기는 날머리글이 못 들어가요. 이건 누누이 얘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분명히 오면 얘가 또 바뀌겠죠. 현재고가. 그래서 확인 누르면 이제 여기에 현재고에서 나오게 되겠죠. 그럼 얘를 이제 입고 수량 빼주고 출고 수량 빼주시면 이제 이 제품은 얼마가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뜨는 것들은 입고 처리하든 출고 처리할 때 기초 재고를 한 번은 조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세무사만이 할 수, CPA만이 할 수 있죠. 회계사만이 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마음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시키시면 안 돼요. 회계가 감사 왔을 때 이건 이렇게 마이너스가 된 거는 저쪽에 외부 창구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혹은 이걸 우리 오기가 나서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되겠죠. 이걸 가지고 이제 삽입에 가서 여기 세로 막대형 이렇게 해서 크기 보시면 되겠죠. 네. 검색할 때는 여기 클릭하시고 여기 분석에 가시면 슬라이서 삽입, 품명별로 검색을 하겠죠. 우리 품명은 알지만 코드는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래서 뭐 이렇게 클릭하면 이게 지금 뭐 아답터 플레이트는 지금 코드는 3개지만 각각은 이렇게 나와 있고, 이 마이너스 뜬 이유가 뭐냐, 이런 게 검토 분석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서 SQL 서버를 가져오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